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남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약물 중독 예방 토크 콘서트 말할 수 있는 비밀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민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두 다 청소년과 청년이시네요. 얼굴로는. 그렇죠? 네. 오늘 물론 우리 선배분들도 청년이 아닌 중년분들도 오셨지만 아마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가 얼마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주제예요. 여러분 비밀 하나씩 있으시죠? 네, 비밀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여러분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병은 비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 있죠? 병은 소문내라고 있습니다. 이 중독 관련된 이 이슈들은요, 우리가 이제 병으로 좀 바라보고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치료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저희가 오늘 토크 콘서트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텐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위로받고 또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한 강남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올해 몇 월에 개소했을까요? 11월에 개소했습니다. 이거 퀴즈로 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셔가지고 네, 11월에 개소했습니다. 이제 갓 스타트를 한 그런 센터인데요. 약물, 도박, 인터넷, 알코올 등 다양한 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부터 재활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아까 행사 전에 담당 선생님께 선생님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했더니 상담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하시길래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좋은 거죠. 그러시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연락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센터로 전화하시면 전문 요원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회복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소 5층에 있는 아까 퀴즈 맞추셨죠? 5층에 있는 이 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변기환 센터장님께서 오늘 먼 걸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센터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강남구 중독통합관리센터장이자 그리고 이제 너무 어리죠. 그 센터장이라 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뭐 좋게 어려워하는데 의외로 나이가 꽤 됩니다. 저는 이제 강남구 중독통합관리센터장이자 그리고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 중인 변기환입니다. 이제 오늘 이게 바쁘신 와중에 또 비도 오는데 오늘 청년 약물 중독 예방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사회 전반에서 이제 청소년과 청년층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스트레스와 유혹 속에서 약물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들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든 자리입니다. 특별히 소중한 경험을 나누러 와주신 남경필 대표님, 가수 범킨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천영문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들려주실 솔직한 이야기와 메시지가 이 지역의 청소년, 청년 그리고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강남구 중독통합관리센터와 서울 성모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 위기 속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변기환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센터장님의 나이는 말할 수 있는 비밀이었네요. 그 몇 살인지는 안 밝히셨지만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센터장님 말씀 주셨습니다. 센터장님의 그 에너지와 그 젊은 기운이 이 센터에 더욱더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희가 이 본격적인 그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약물 중독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퀴즈 몇 가지로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준이 낮으시면 토크 콘서트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았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하고 손을 드시면 돼요. 아까 그 보건소 5층 맞춰주신 것처럼 선물은 텀블러입니다. 네, 보통의 텀블러가 아닙니다. 뜨거운 물을 넣으면 물이 계속 뜨겁고 차가운 물을 넣으면 물이 계속 차가워지는 아주 놀라운 텀블러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 텀블러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의사의 처방 목적과 다르게 약을 잘못 사용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제일 빨랐어요. 네? 한외마약. 한외마약? 제 수준이 떨어지나 봐요. 아니에요. 네. 오남용 정답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오남용을 맞추고 제가 축하드립니다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니요. 그거 오남용이에요. 또 맞추는 거 알았죠? 자, 중독관리센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에이, 이게 퀴즈겠어요. 세빛온. 세빛온의 이거 관계자 맞추면 안 돼요. 세빛온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드셨어요. 새로운 빛을 켜다. 빛을 켜다. 센터장님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팜플렛에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당사자는 아니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약물을 끊었을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해지는 현상을 금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금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그 선물 안 드리려고 제가 머리를 썼더니 이어갈 수가 없네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계속 물질을 찾게 되고 의존이 생겨 복용을 중단하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상태는 뭐라고 할까요? 정답. 중독.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여러분 토크 콘서트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이 충분히 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할 수 있는 비밀 준비를 하면서 이 게스트 세 분의 조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한 분 한 분 모시고도 오늘 한 6시간씩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센터가 욕심이 많네요. 이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한 분 한 분씩 무대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약물중독치료 전문가로 알려주셨죠. 인천 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님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독자 가족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은구재단 남경필 대표님까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 서로 아세요? 네, 특별한 관계세요? 특별하다면 특별하고요. 제가 뭐 엄청 존경하는. 네. 예. 존경은 저도 해요. 근데 특별한 관계세요? 개인적으로 좀. 예. 네. 저는 원장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세요? 그럼 불편한 관계신 것 같은데요. 소주 먹으면서 만났어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남경필 대표님 우리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은구 대표 맡고 있는 남경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정치인으로 여기저기 다니실 때랑 지금 은구의 대표로 다니실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정치를 했었어요?
제가 참고로 YTN 라디오라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2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남경필 님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정치할 때는 지금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정치할 때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런 법을 고치고 이런 제도를 고쳐서 뭐 온 국민들을 잘 살게 해드리겠다, 어떤 삶의 변화를 만들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뭐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인데요. 요즘 저는 이 은구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을 더 가깝게 보고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조금 밝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 사람들이 대표님을 보는 눈빛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지지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대표님을 굉장히 애정어린 눈으로 많은 대중들이 바라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경필 집안에도 저런 마약하는 아들, 뭐 똑같은 다른 집과 같이 집안에 어려움도 있구나. 전도 이혼도 했어요. 예, 이혼도 하고 또 마약으로 아들이 구속이 되고, 제가 33살에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5번 국회의원하고 도지사가 됐는데 도지사 된 나이가 49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보면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막 대통령도 나가려고 하고 그럴 때가 40대였고요. 50대 들어오면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첫 번째 이혼했고요. 두 번째 선거에 떨어졌고요. 세 번째 아들이 이제 마약으로 구속이 됐는데, 이렇게 비춰보면 극명하잖아요. 근데 행복은 지금 훨씬 행복합니다. 그게 저의 삶의 큰 변화인데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는 동안에 우리 범키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범키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라오시죠. 네. 내가 자리 뺏었어. 두 분은 그럼 아세요? 그럼요. 저희 저희 은구의 뭐 사역에 정말 지대한 그 공헌을 해주고 있고요. 홍보대사처럼 좀. 은구 소속 가수 아니신가요? 제 소속사가 은구로 알고 있어요. 소속사. 뭐 이렇게 거물을 모시긴 저희 소속사가 작아서 어려운데 네. 저희 그 이노마 송이라고 있어요. 네. 그 송도 여기 작곡해 주시고 그렇군요. 제가 노래 취입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노래 직접 부르셨다고요? 네. 그거 우리 범키 씨가 네. 작곡해주고 네. 피처링도 해주고. 어떻게 들어봐야 되는 뮤직비디오도 있는 거예요? 네, 뮤직비디오 보세요. 네.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님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처음이라서요. 너무 지금 초반에 부탁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대표님? 범키 씨가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범킴 작가 기다리세요. 네. 네네. 자, 우리 천영훈 원장님 먼저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참사랑병원 원장 천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시는 길이 굉장히 험하셨다고. 너무 힘들어요. 인천에서 2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 도곡초등학교가 제가 옛날에 다니던 학교예요. 네. 예. 도곡초등학교 갔다고요? 후배네. 예. 네.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강남 8학번 출신이고요. 예. 여기 대치동 키즈 원조. 오늘 말할 수 있는 비밀 막 다 나와요. 막 예, 나 예. 이혼했다. 나 강남 8학번 출신이다. 지금 다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면 저는 원장님한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치료 현장에서 굉장히 전쟁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시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가끔 이렇게 대중들을 만나는 행사에 오시면 그 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걸 치료의 연장선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나도 여기서 좀 환기되고 에너지도 받고 이런 현장인지. 보다 정상인을 만나는 기분이 어떤 거냐 이런 거 물어보세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워낙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치료의 현장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원장님은 어떻게 스스로를 환기시키고 일으키시나가 궁금한 거예요. 이런 자리가 또 그런 환기가 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이런 자리가 분명히 저한테 이제 환기가 되고요.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놀거든요.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과 의사들끼리만 이렇게 맨날 만나는데 저도 이상하지만 정신과 의사들끼리 만나면 우리끼리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 현장에서 일반 대중들을 만나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조금 치유받는 느낌들 그런 게 되게 많이 들고요. 그냥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제가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아까 늦을 뻔한 것도 아까 4시 50분까지 외래 환자를 빡빡하게 보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게 결론의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마약 중독자 하면 정말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고 막 조폭이고 이럴 것 같지만 제가 방금 2시간 전까지 만나다 온 사람들은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고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긴 분들을 만나다가 또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도 이 그 모임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조금 서로 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걸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우문현답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범키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범키라고 합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토크 콘서트 준비하면서 제가 남경필 대표님 사연은 워낙 저도 관심 있어서 잘 알고 있었고 범키님 그동안 인터뷰하셨던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사실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게 좀 꽤 지난 일이잖아요. 꽤 오래됐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났으면 안 말하고 싶을 것 같다. 안 하고 싶고 굳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셔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매번 이런 무대와 이런 토크 콘서트에 임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 하나만 생각하고 저의 뭐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묻어두는 편이 훨씬 좋죠. 그렇지만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또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대한민국이 제가 경험한 세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의 지난 치부를 이렇게 계속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와, 박수 보내주세요. 네, 아이면. 저는 범킨이 아이에게 정말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네, 저는 다짐을 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제 삶 가운데 적어도 저희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제가 절대로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고 우리 남경필 대표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연으로 또 어떤 질문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넷과 또 센터와 이 행사를 준비한 모든 스태프들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주고받는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정보도 얻으셨으면 좋겠고 위로도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라는 확신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전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당사자 대표, 가족 대표, 치료자 대표로 오셨거든요. 좀 오래된 당사자긴 하시지만 또 그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전혀 모르겠는데 처음에 어떻게 약물 중독에 진입하셨는지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신 분들 저랑 비슷비슷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99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당시 그 문화권에서는 그냥 쉽게 접하던 술과 담배 같은 그런 약물들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쉽게 접하는 약물이라면 이제 저희가 대마를 말씀하시는 네, 뭐 그런 걸까요? 약물이죠. 아하. 지금은 합법인 그런 약물들이 네. 되기도 했고 그때 당시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약물들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네. 네, 그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천영훈 원장님 어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대마라든지 이제 외국에서 합법화된 약물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가 조금 낮아지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심각하게 보죠. 근데 이게 대마 얘기만 해도 한 3시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얘기이기도 하고 범키님이 이제 대마 얘기를 하셨는데 범키님 대마 하셨던 게 벌써 한 20년도 넘지 않았나요? 아 근데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그래도 간헐적으로라도 이제 이제 이렇게 그렇게 공소시효 다 했던 것이 지났을 거고. 아니 그런 것이 벌써 한 그래도 한 10 뭐 한 2, 3년 지났죠. 그쵸. 예, 예. 가장 마지막으로 취급했던 것이.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러니까 12, 3년 전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되게 저희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20년 전에 대마초 속에 친구들이 피는 이 떨이라고 하잖아요. 대마초 속에 이제 THC 성분이 제일 죽이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하이를 유발을 하고 뇌 손상 유발하고 정신병 유발하고 중독성 있는 게 이제 THC고 CBD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약용으로도 쓸 수 있는 옛날에 왜 우리 동네에서 삼 기를러 가지고 배앓이 하면 삼 다려 가지고 먹이면 이렇게 진정 효과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좋다고 해서 쓴 게 CBD인데 20년 전에만 해도 그 애들 피는 떨 속에 THC 레벨이 3.6에서 3.8%밖에 안 됐었거든요. 96%가 CBD 대마였어요. 그러니까 순한 대마. 이제 농업혁명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마 재배업자면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THC 레벨이 높은 걸로 계속 품종 개량을 해서 재작년 기준으로가 THC 레벨이 21%거든요. 저희가 정신병을 유발하는 THC 레벨을 16%에서 17%로 봐요. 그러니까 21%라는 건 이미 넘어갔고 그렇네요. 요새 아이들이 하는 그 액상대마가 92.8%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제가 뛰다 죽겠는 게 애가 완전히 이렇게 미쳐서 왔는데 옛날 같으면 완전 히로뽕인데 히로뽕은 검사에서 안 나오고 보면 거의 99%가 다 액상대마나 합성대마한 친구들이어서 본키님 하실 때랑은 또 지금은 또 세태가 완전히 다르네요. 예 많이 달라졌죠. 마지막으로 그 카페인으로 환산했을 때가 되게 즉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20년 전에 대마초 한 대를 피는 걸 카페인 소비량으로 하면 코카콜라 한 병 마시는 거로 생각을 하면 지금 대마초 한 대 피는 거는 카푸치노 33잔분의 카페인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 이 얘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네요. 강도도 세졌고 또 그 접근성도 낮아졌고 그래서 지금은 더 큰 문제인데 남경필 대표님은 어떠세요? 예전엔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죠? 경험에 의한 학습으로. 저도 유학 갔을 때 주변에서 이 대마초 많이들 피더라고요. 그때도요.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대마하고 지금 대마는 다른 대마네요. 또 다르죠. 네. 그럼 대표님 이제 큰아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큰아드님은 그럼 처음 어떻게 이 약물 중독에 들어가게 되셨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아하. 지금 사실 저희 아이가 어느 그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약에 빠졌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아버지로서 얘기하지만 디테일하게 몰랐는데 그냥 일기장을 다 그냥 통째로 공개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거 보면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시작했는지 알 것 같은데 네. 그냥 제가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눈 거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목사님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그냥 곧잘 하고 그래서 여기 모르겠어요. 부모님들 많이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욕심이죠. 저의 욕심. 좋은 학벌, 좋은 인생. 이래서 미국 유학을 가자고 권유를 했고 뭐 권유지만 중학교 때 권유하는 건 거의 그냥 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선택권이 사실 없죠.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됐을 때 또 욕심이죠. 앞으로 중국의 시대가 올 것 같아. 우리 중국 가자.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중국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칭화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 유학 보낸 조기 유학 보낸 거에 성공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마약이 이제 찾아온 네. 것 같고 네. 아마 뭐 대마초나 파티 드럭 이런 걸로 시작했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학을 가서 저희 아이가 만약에 마약을 안 하고 그냥 칭화대 졸업하고 아마 그랬으면 다시 미국 가서 뭐 MBA나 뭐 대학원을 갔다가 뭐 원하면 가장 좋은 데가 뭐 실리콘밸리냐 뉴욕에서 좋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아마 거기서 사귀고 결혼했으면 그냥 반쯤 남남인 막 자랑은 할 수 있지만 네. 남남인 아들일 텐데 이 마약이라는 게 찾아오면서 오히려 너무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가족들은 더 굉장히 가까운 부자 네. 저희 가족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위기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근데 위기가 다가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대표님 가족처럼 똘똘 뭉쳐서 넘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의 그간의 스토리와 내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범키 씨가 처음에 외국에 갔을 때 그 낯설은 마음과 또 아드님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면서 절대 이 이유가 합리화될 수는 없지만 그런 외로움, 낯섦 이런 것들이 중독으로 빠지는 굉장히 주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말씀? 한 말씀만 더 오, 하자면 네, 조기 유학 제 네. 경험자잖아요. 네. 보내지 마세요. 어, 가능하면 네. 조기 유학 말고 대학원 때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좀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셨습니다. 네, 원장님. 그 중독으로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외로움이나 낯설음, 고립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물 중독으로 갈 수 있는 동기가 될까요? 충분히 그렇고요. 조기 계약은 진짜 보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그렇죠. 예. 네. 제 그레이드랑 제 위에 선배들 때 이럴 기러기 때- 아빠 진짜 많았거든요. 또 부부가 안 좋아지죠. 예. 근데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예. 이 정치할 때 같으면 조기 유학을 금지하는 법안을 낼 텐데 예. 농담입니다. 아니 오늘 토크 콘서트가 조기 유학 금지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대치동 네. 분위기, 도곡동 분위기가 워낙 애들 공부시키는 분위기여서 사실 그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엄마들 공부 중독도 문제다. 예. 근데 대표님 말씀 중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때 유학을 보내는 걸 권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아이한테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강요받은 거거든요. 약물의 문제는 조절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좀 심리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기 제가 존경하는 성준모 교수님도 와 계시긴 한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게 통제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무력감에 빠지고 했을 때 사실 약이야말로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물론은 나중에는 약의 통제를 내가 받게 되긴 하지만 약물에 빠지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되게 이제 아주 러프하게 나누면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약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성향상 저희가 플레저 스킹 타입이라고 해가지고는 굉장히 자극 추구형이고 쾌락을 쫓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남들 같으면 저 같으면 이제 소심해서 이제 무서워서 못 하는데 이런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엑스터시는 어떨까, MDMA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 타입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기저에 깔린 거는 갈등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데 그게 손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쉽게 되면 누구나 빠질 수 있게 되는 게 약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범키님은 어떠셨어요? 그때를 좀 돌아보면 예. 그때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약물 중독에 빠져들게 됐을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완벽한 자극 추구 타입이거든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타입이 중독에 아주 취약합니다. 근데 뭐 첫 번째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뭐 삶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 그러기엔 제가 너무 17살이었고요. 그냥 재밌는 거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가 정말 미국 가서 거의 처음 만난 친구가 이거 대마초를 권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원장님처럼 난 안 할래. 이런 걸 왜 나한테 왜 권하는 거야? 이러면서 안 했던 친구가 있었지만 저는 줘봐. 이런 타입이었던 거죠. 이게 일단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뭔지.
왜냐하면 뭐 모르지만 그냥 궁금해서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약물 중독이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 쾌락적인 것,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관계적인 중독, 관계 중독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기보다는 이런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냥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그냥 간헐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범키님의 그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런 조금 감성적이고 관계를 중시하는 성격 때문에 또 뮤지션인의 길을 걷는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결국은 올바른 판단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관계 중독, 뭐 쾌락 중독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연예인 뮤지션 중에 이제 약물 중독에 빠졌던 분의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우리는 보통 중독이라 하면 너무 그 마약에 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에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말은 그게 아니라 안 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그 쾌락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이 너무 괴로워서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하나의 변곡점이 됐거든요. 맞나요? 범키님 경험으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사실 제가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약물 중독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사실 그런 뭐 금단 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겪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어떤 약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기는 했죠. 예. 저는 범키님이 되게 현명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를 꼭 다 찍어 먹어보고 배탈이 나서 폐혈증이 돼서 죽기 직전에 똥을 끊을 거냐. 근데 보다 현명한 사람은 그 단계 가기 전에 자기의 삶을 되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범키님 스토리도 좀 듣고 하긴 했었지만 범키님이 이제 신앙적으로도 거듭나고 하면서 그 단계 가기 직전에 저는 빠져나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현명했던 거고 죄송하지만 그런 변화가 없었으면 범키님 또한 똑같은 길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도 그 영상을 좀 봤는데 그 이제 개인적인 무슨 예를 들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바뀌시기 전에 이미 단약을 하신 상황이었잖아요. 어떻게 단약을 그러니까 하셨어요? 이게 그럼?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 약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했죠. 근데 그 이유가 이 약물을 이게 마약이라는 인식이 사실 없는데 왜냐면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유명인이 되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었지 이게 마약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라는 인식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신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마약은 정말 단 한 번도 사실은 접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이제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약물을 안 하고 있어도 그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천 원장님 말씀처럼 범키 씨는 정말 지혜롭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 남 대표님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저의 생각, 갖고 있었던 편견들이 이제 당사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계기들이 있었는데 대표님은 이제 아들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약물 중독에 대한 생각, 실상 이 바뀐 것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뭐 유학 할 때 이럴 때 보던 약물 중독됐던 친구들은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범키님 정도 그냥 이렇게 약간 중독되다가 빠져나온 친구들 같고요. 저희 아들은 심각하게 이제 들어간 거죠. 죽습니다 요새. 죽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낙 이게 약물이 세다 보니까 그 약물 쇼크로 죽기도 하고요. 제가 이 마약 치유 운동하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중독 되신
노인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른이 되면 이제 좀 각성을 하고 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다 돌아가세요. 이게 마약을 계속 하다 보면 장기가 파손이 되고 뭐 뇌도 파손되고 뭐 간, 뭐 신장 이런데 이게 뭐 독한 물질이 들어오니까 몸에서 걸러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손상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굉장히 죽음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끊으려다가 안 되고 끊으려다가 안 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데 저희 아들도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이제 과다 복용으로. 그래서 그냥 그때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랬더니 이렇게 현명하지 못하고 똥까지 다 먹어보고 그리고 거의 죽음 앞에서 이제 살아나니까 그때 느낀 거죠. 아, 이거 죽겠구나. 아이도 느꼈고 부모인 저희도 느꼈고 우리 아들이 죽겠구나. 그리고 이거 이 죽음으로 가는 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스스로 끊을 수 없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이제 그게 바닥인 것 같아요. 그게 바닥을 치면 살아야지.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 병원의 도움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나중에 본인이 자수를 하거든요. 근데 자수하면 잘 안 잡아가요. 네, 2번이나 자수했는데 안 잡아가서 네. 정신병원에 이제 스스로 폐쇄병동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안 돼서 이제 국가에게 요청을 한 거죠. 구속시켜 주세요. 그래서 구속되고 재판받고 제가 신고했어요. 마지막에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려야 되니까. 범깃이 약하던 정도 그 시절 또 그 정도의 도수나 이런 게 아니고 요즘 마약은 잘못하면 펜타닐은 그냥 한 번에 죽기도 하니까 요즘 마약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외 공익 광고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팔에 이렇게 고무줄 두르고 주사기를 하는 파파 할머니 사진을 딱 찍어놓고요. 밑에 문구가 뭐냐면 세상에 이런 마약 중독자는 없습니다. 맨 밑에 작은 글씨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만큼 마약 중독에 있어서의 자살은 굉장히 흔한 문제고 제가 연말이면 이제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거든요. 잘 살아남았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죽지 않고 버텼구나. 근데 그 이면에는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제 환자분 중에 3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은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그냥 마약이라는 문제를 그냥 지가 좋아서 하는 쾌락적인 이거를 넘어서 사실은 이게 자살률 전반적인 자살률을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중독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자살하고 같이도 연관을 지어서 나름대로의 대책들이 마련될 필요는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마약, 그러니까 약물 중독이 내가 그 가족이 될 줄도 모르셨을 거고 가족이 되고 나니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게 그냥 단순히 쾌락으로 인해 젊은 시절에 한순간에 방황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그걸 느끼셨을 거고 본인이 아들을 신고할 정도의 그 절박함, 저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서 그 부모의 심정을 막 100%는 모르겠지만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감이 됐잖아요. 아드님이 원망하거나 이러지는 않던가요? 처음에 딱 면회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 간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제가 만약에 아들이 마약하는 걸 알았을 때 바로 신고했다면 뭐 원망과 이런 게 쌓였을 텐데 그 과정에서 서로 스트러글링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우리 아들도 살고 싶었고 저도 살리고 싶었고 근데 여기 대부분은 마약을 안 하는 그 아들 딸들을 둔 부모님들이시니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마약은요. 저희 아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마약했을까? 이제 인터뷰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누가 건네줬을 거예요. 어떤 마약을 중독자도 처음부터 자기가 자기 돈 내고 가가지고 마약을 빡 사갖고 와서 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요. 대부분 친구들이 권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이렇게 약을 탔다든지. 저도 담배를 아주 어렸을 때 피웠거든요. 제 친구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 누가 마약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이 마약 중독이라는 병을 전염시킵니다. 좋으니까 야 너도 좀 해봐. 어렸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또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더 멋있게 생기고 더 인기 있는 친구가 야 이거 한번 해봐. 거의 다 할걸요. 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10대 마약이 몇 % 증가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국가 통계입니다. 마약 사범이 지금 엄청나게 잡히고 있는데요. 무려 50배가 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50배가 늘었어요. 또 하나 문제가 요즘 마약 사범에 잡힌 아이 중에 70%가 여자아이들이에요. 이게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영향들이 내 주변에 정말 많은 애들이 더 마약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 딸이 마약에 전염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히 대치동? 여기 대치사동인가요? 대치사동은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절박감과 함께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 경계심이 저는 결국 개인의 불안도를 높이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범키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그러면 범키님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범키님은 사실은 이 약물을 끊는 것도 이렇게 한 방에 끊으셨고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이런 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아마 지금도 소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 직접 만나고 네. 강의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야기들을 본인의 이런 과거의 지난 이야기들을 하면 네. 아무래도 그게 아이들의 마음을 좀 열고 희망을 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뭐 누구나 삶을 살아오면서 사실 숨기고 싶고 잘못한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묻어둔다면 그냥 묻어만 둔다면 진정한 자숙이자 반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여주기식의 그런 자숙이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고민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제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제 옆에 제 측근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도 잘 활용을 해서 그런 분들과 이렇게 공감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그분들이 조금 더 공감받는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자가 있다는 그 롤모델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주변에서는 그 누구도 회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감옥에서 25년 정도를 마약으로만 복역하신 분인데 제가 나타나서 제가 무슨 뭐 약물을 했는지 모르죠. 근데 회복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제가 가수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보조 강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수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저는 회복자입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엄청 위로를 받으시고 회복하는 게 그러니까 단약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 좀 아무튼 좀 많은 또 노력들을 하시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이제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쓰레기통에 그냥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버렸던 그 과거가 누군가에게 제가 그걸 꺼내서 사용을 했을 때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니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건 진정한 자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 말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구에서 그렇게 같이 하시는군요. 노래도 엄청 좋아요. 그러게요. 노래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좀 노래를 청해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사실은 은구님이 아니죠. 이제 일치가 되고 있는데 범키님 노래 중에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이제 안 부르신다고 하셔서요. 안 부르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뭐 다 안 부르는 건 아닌데요. 안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뭐 신앙적인 이유도 크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네. 또 아이에게 들려주기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네. 저는 세상에도 들려주지 않는 게 와. 좋다라는 이제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히트곡이라도 안 부르는 노래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범키님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러니까 다녔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정말 단칼에 뭐든지 화끈하게 저럴 수 있는 저 용기와 결단이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럼 오늘 뭐 불러주실 거예요? 오늘은 우선은 12월 달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크리스마스 느낌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캐롤을 한 곡 준비를 일단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범키님의 무대를 들어볼 텐데 두 분 노래하실 거 아니면 내려가세요. 네. 춤추시려면 계셔도 되는데 안 원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잠깐 내려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무대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냥 두셔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요? 저 그냥 그럼 또 하셔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남 대표님 춤 추시면 안 되니까 그 치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박수로는 범키님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환호로 범키님의 무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R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가 이 캐롤을 제가 하고 있는 R&B 장르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From now on, 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Make the Yuletide gay. From now on, our troubles will be miles away. Here we are as in olden days, happy golden days of yore. Faithful friends who are dear to us, get us near to us once more. Through the years we all will be together, if the fates allow. Hang a shining star upon the highest and have yourself a merry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공교롭게도 노래가 한 곡이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제 노래 중에서 여기저기 거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제가 코로나 때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 많은 걸 바란 거 아니고요. 사실 5명이 밥 먹고 싶다. 마스크 좀 벗고 싶다. 예, 아이 데리고 놀이터도 좀 가고 싶다. 예, 맛집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을 이제 담아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중간에 여러분들 혹시 좀 도와주실 게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노래 중간에 What you wanna do 이런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저것, 그것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쉽죠? 한번 연습해 볼게요. What you wanna do 이것, 저것, 그것.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래 제목인 여기저기 거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Where you wanna go 여기, 저기, 거기.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 저것, 그것. 두 번째는 여기, 저기, 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딘지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혹시 노래할 때는 마이크 좀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예.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Tell me what you think is over. We gon' pack it up. 떠나보자 어디라도 좋아. Yeah. Tell me what you really wanna do, girl. 모든 게 지나가고 나면 우리 미워뒀던 일들을 할 거야, baby. 어디라도 좋아, 너와 함께 있는 곳은 heaven. 넌 나의 lucky number 7. 둘만 있으면 돼, cause we're the dream team. Yeah. I don't need nobody but you. So let me know 하고 싶은 것도. I know you know and we know. Just 말만 해 내가 데려다줄게 when the time is alright. Let me take you to the moonlight, baby. 우리를 비추는 저 태양 아래. You know where I came from. 내가 데려다줄게 말해줘 말해줘. That's all I wanna do with you. 야자수나무 아래 누워 밀린 드럼 하나 보며 하루 종일 칠레스인 하고파. Yeah. 인생곡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음악이 멈추지 않게 하루 종일 칠레스인 하고파. 여러분 여기에요. What you wanna do 이것 저것 그것 baby. Where you wanna go 여기 저기 거기 한 번 더. What you wanna do 이것 저것 그것 Let's do it. Where you wanna go 여기 저기 거기. Yeah, 끝나면 COVID-19 매스 벗고 놀러가자 like we're 19. 그나이처럼 놀이공원 1시간 줄을 서도 좋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당연하지 않은 너와. 아님 take a flight skyscanner 보내주고 방콕 내넘는 날씨에 넌 Baby we gon' get it power we gon' party together. 휴양가의 파도는 bumpy 별이 수놓은 밤바다서 don't pay. 옷은 big red wine 떠나 glamping. people 저 챙겨 텐트에서 넷플릭스에 뭐들 좋아 oh yeah. 이것저것 그것 전부 너랑 오래 Baby I could do whatever I want with you. 진짜 여름 같은 여름 진짜 여행 같은 여행 둘이 떠나길 기도해. Let me take you to the moonlight baby. 우리를 비추는 저 태양 아래. You know where I came from. 내가 데려다줄게 말해줘 말해줘. That's all I wanna do with you. 야자수나무 아래 누워 밀린 드럼 하나 보며 하루 종일 칠레스인 하고파. Yeah. 인생곡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음악이 멈추지 않게 하루 종일 칠레스인 하고파. 여러분 한 번 더 할게요. What you wanna do 이것 저것 그것 baby. Where you wanna go 여기 저기 거기 마지막. What you wanna do 이것 저것 그것 Let's do it. Where you wanna go 여기 저기 거기.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된 노래가 없습니다. 네, 그 앵콜은 안 됩니다. 자, 다시 두 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범키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와, 남 대표님의 이 스웩 이게 아주 자연스러우시던데요.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 벌써 여러 번 제 공연을 보셔가지고요. 그러게요. 예. 역시 소속사 대표다운 스웩이셨습니다. 그럼요. 네, 어떠세요, 남 대표님은 우리 범키 볼 때마다 되게 많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또 큰아들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과 희망도 우리 범키를 통해 보실 것 같고 어떠세요? 롤 모델이죠. 롤 모델이고 그래서 저희 아들도 지금 이 범키 형처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열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정치할 때 보니까 애가 좀 디프레스 돼 있어서 이렇게 업 시켜주려고 정치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니? 그랬더니 뭔지 아세요 혹시? 센터장 뭐 아세요? 인지도가 안 올라가요. 명함 아무리 돌려도요 잘 안 올라가요. 근데 너 모르는 사람이냐 대한민국에 남경필 아들 마약하는 그 개차반 모르는 사람이 있냐? 그렇대. 근데 지금은 영어로 하면 노토리우스인데 이거를 딱 네가 뭐 범키 형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래서 딱 마약 끊고 딱 변해서 거꾸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마약 중독자였지만 이렇게 어려운 마약 중독을 이렇게 해서 끊었어요. 네. 라고 이야기하면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갖겠니? 그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말 되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도 나서서 이런 자기의 스토리를 공개를 하고 또 이제 큰 학교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 원장님 같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본인이 회복이 많이 되고 했는데 자기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감옥에서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네.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다시 1학년으로 세상에. 다닙니다. 뭐 공부하고 싶으대요? 심리학 전공해서 상담 심리 하고 싶다고. 제가 지난 엊그저께 일요일 날 제주도 순오름 내려가가지고요 아드님 뵀어요. 엄청 잘생겼습니다. 뭐 아버지가 이 정도니까. 아버지 인물보다 훨씬. 근데 제가 이제 훨씬 크죠. 저 이렇게 그 정신과 의사도 이렇게 환자를 오래 보다 보면 약간 관상 같은 걸 보거든요. 저희끼리는 이제 문 열고 들어오는 폰만 봐도 좀 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아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많이 진지해지고 신중해지고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거가 되게 전해져 와서 저한테는 되게 또 좋은 친구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제 힘이 닿는 한 뭐 다 도와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이제 서울로 와요. 그렇군요. 원장님 잘 도와주세요. 와, 그러니까 우리 큰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있었고 또 이런 좋은 치료자가 있었고 또 롤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회복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사실 모두가 다 범키님처럼 저렇게 다 회복돼서 롤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 여기선 또 혹시나 당사자일 수도 있고 또 내 아이들은 아직도 그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나 더 상대적으로 좌절하고 실망하실까봐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거든요. 이 여정이 만만치 않죠, 원장님. 힘들죠. 여기 당사자분들도 여기 이렇게 와 계시고 저하고 이제 치료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와 계시긴 하는데 남 대표님은 그 절망을 이미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매번 과정이 있었죠. 좌절하고 다시 망가지고 하는 모습을 가족이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치료자인 저도 가슴 아픈데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건가 진짜?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좀 있으면 30년 가까이 20년 넘게 이제 중독 환자, 특히 마약 중독 환자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어머님들도 와 계시지만 본인이 회복을 해야겠다라는 그 목표와 그 가치를 버리지만 않으면 언젠가 회복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제 환자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거든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야. 누군가에게나 회복의 순간은 찾아온다.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립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예. 누군가 옆에 걸어가 주는 한은 회복의 기회를 잡고 그 회복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는 순간이 기적 같은 순간이 반드시 오는데 진짜 중요한 게 그게 그 아드님 곁에도 아버님과 가족들이 있었고 범키님 곁에도 가족이 있었고 아내분이 정말 예. 훌륭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그 증인으로서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중독자도 어느 마약 중독자도 혼자 두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들 곁에서 같이 걸어가 주기만 한다면 저는 스스로가 길을 분명히 찾아 나갈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렇게 봤었고. 예. 네. 제가 가족으로서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조금 더 보태면 제가 아까 이혼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제가 보니까 저희 아들의 케이스도 그렇고 이 중독이란 게 어떤 결핍에 대한 보상 회로가 돌아가서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만족을 가짜로 얻어서 그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로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으로 어떤 사람은 뭐 섹스로 어떤 경우에는 게임으로 뭐 이렇게 중독의 그런 그 진짜 만족이 아닌 거를 가지고 자꾸만 그 결핍을 채우려다 보면 결국은 마치 목마른데 바닷물을 계속 들이키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결핍을 메워주는 가족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관계가 부모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 부부 관계, 가장 가까운 친구. 이런 관계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근데 그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냥 묻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그 결핍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남아 있고요.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언젠가 튀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낸 건 이혼은 아이들한테 굉장한 결핍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저를 보자고 하시더니 본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대요. 근데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컸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 이분이 거의 이제 50대 중후반 되셨는데 지금도 남아있대요. 아마 그 목사님은 부모님한테 이혼에 대한 사과를 듣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저희는요 뭐 서로 이렇게 원만하게 헤어졌고 결혼 25년 만에 헤어져서 황혼이었네요 목사님으로 애들도 막 이혼하라고 막 나중에는 권하기도 했어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찾아갔죠. 그래서 제가 둘이 면회 가서 아빠가 엄마하고 이혼한 거 정말 진심으로 사과해. 그랬더니 얘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정적이 흘렀어요. 가만히 아무 얘기를 안 하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아빠. 저희 둘째 아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때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런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가족 간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거를 사과, 고백, 용서 이걸 통해서 그 결핍을 메워줘야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믿음이 들어가고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 이렇게 과정을 보면 그 시작이 되고 사랑이 쌓이고 네버 기브업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누구의 사랑이 그걸 버팀목으로 지켜주고 그 사랑이 채워지거든요. 그 결핍의 자리에 사랑과 믿음이 채워지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채워진 게 넘쳐서 남을 도와줄 때 그때 진짜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정한 치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범키님 정말 용기 있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남경필 대표님도 그렇습니다. 사실 본인이 고백하셨지만 얼마나 화려한 삶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했었던 그 삶인데 그 삶의 바닥들을 본인이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그 치유의 도구로 기꺼이 나의 지난 삶을 이렇게 내놓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도 롤 모델이에요. 왜냐하면요. 네, 그렇네요. 그런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약보다 더 힘든 게 끊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자 끊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약 치운동 할 만하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진짜 그렇네요. 회복자래 회복자. 정치 마약 회복자. 중독 전문가가 인정하셨어요. 치료야. 그렇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범키님 어떨까요? 범키님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당사자이자 또 지금 저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곁에 서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범키님이 네.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할까요? 어떤 자세를 부탁드리고 싶으세요? 곁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요. 네. 지키고 있는 분들의 역할이 제일 어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세 가지가 중요했는데 모든 중독을 끊어냄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가 단절이었고, 내가 그 죄, 내가 그 중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작은 연결고리라도 있다면 그게 사람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무조건 단절시켜야 한다. 저도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환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단절을 해야 되는데 단절이 되면 사람이 외롭잖아요. 외로워집니다. 저는 제가 평생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항상 저희 집에 혼자 살 때도 뭐 친구들이 항상 막 8명씩 와 있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21살부터 한국에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외로울 틈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딱 정말 사람들을 다 끊어내고 나니까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그런 외로움을.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졌던 것이 이제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만나서 그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제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아마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좋은, 그러니까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올바른 그룹, 대마초는 하면 안 돼. 그거 마약이야.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해야 사실은 그게 꼭 약물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중독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건강한 그 공동체가 중요한 만큼 네. 같이 이렇게 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진료실에서 귀가 딱지가 않게 맨날 하는 얘기가 주변 정리 얘기하거든요. 잘못된 것들과의 완벽한 단절. 근데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단순히 마약을 하는 친구들과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당신의 삶의 무대가 있을 텐데 이 무대의 배경 디자인이 다 바뀌어야 되고 무대 위에 올라오는 등장인물이 싹 갈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안 합니다. 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합니다. 네. 바꿔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치료자, 이제 가족. 저도 이제 저는 신앙이니까 하나님한테 엄청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좀 바꿔달라고.
근데 응답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체험은 지금 너무 긴 얘기니까 하긴 어렵고요. 결론적으로 누굴 바꿨냐면 저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분명히 뭔가 결핍과 왜곡과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마약을 하는 가족 아들한테만 계속 네가 바뀌어라 이러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결국은 부모, 가족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제가 이제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도 이제 불안하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아이한테 잔소리를 안 하고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 면회 온 자기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오, 우리 꼰대가 변했다고. 맨날 뭐 하지 진짜 마라. 간증을 했네요. 그 아드님이. 정말 그러고 어. 보면 아 이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가족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대표님한테 아드님이 어떻게 약물 중독하게 됐어요? 했더니 저 몰라요 그러셨잖아요. 저 그게 저 어떻게 들냐면 아이에게 다그치거나 원인을 물어보지 않으셨구나. 그걸 제가 이제 느꼈거든요. 기다렸고 지금 이제 본인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본인이 세상에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까지 그 속도를 맞춰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제가 두 분 말씀 드리면서 그 박노해 시인님이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제가 그 표현을 보면서 나 참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좀 단순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단아하게 만들면서 삶을 만들어 나가면 회복의 때는 분명히 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를 좀 기다려 보고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실까요? 플로어에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회복자 또 가족 치료자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할 줄 알고 제가 준비를 네 용감하게 네. 네. 오늘 세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정말 어디서 또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물이라고 하면은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약물을 사용한 사람을 보면은 되게 저 정신머리 봐라. 저 놈이 뭐 저기 나약해서 제가 뭐 생각이 잘못되어서 저렇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참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엄벌을 취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오늘 주제가 말할 수 있는 비밀이지만 좀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스스로도 주위에서 만약에 제가 이런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제 가까운 지인이 있다면은 순간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되게 좀 당황스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섭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사회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겠지만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좀 주어지고 어떠한 인식이 퍼져나가야 말할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것처럼 좀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게 좋을지 좀 치료자 그리고 가족 회복자님 대표님들 계시니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와, 우리 행사 기획 의도를 물어봐 주셨어요. 우리 범키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우리 사회 인식이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저는 사실 뭐 오늘 저희가 사실 뭐 마약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저는 죄와 다 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중독이 되어 있든 어떤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죄를 사실 마약도 범죄이고 어찌 됐건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보면 정말 저지르고 싶어서 계속 저지르는 분들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사실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년원이나 뭐 교도소에서 마약사범들을 만나서 느끼는 것은 내가 너였으면 내가 너의 그 정말 삶을 살았더라면 나는 너보다 훨씬 악한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았을 거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였더라면 난 너만큼에서 멈추지 못했을 거야. 그런 것처럼
이제 드러난 결과만 보고 저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물론 죄는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이해해 주시려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범키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 당연히 죄값은 치러야 되지만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취약함이라든지 구조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몫이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네. 아까도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전염병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우리가 다 그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대서 격리시키고 그리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우리가 기꺼이 비용을 댔잖아요. 왜냐?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물론 범죄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회에서 계속 또 약을 하고 또 누구를 전염시키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이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처럼 될 날이 저는 뭐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는 책 읽었잖아요. 저는 티핑 포인트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국가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코로나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 불편함 감수하자. 국가 예산 쓰자. 했잖아요. 저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국민들도 함께 협조해야 되고 국가도 예산을 들여서 이 마약 중독된 사람들의 전염성을 치료시켜서 회복시키면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그래서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협조해야 될 일이다. 내 집 근처에 병원이 생기고 내 집 근처에 학교 근처에 무슨 마약 관련 공동체가 생기면 다 나가 없어져,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국가의 세금으로 소위 약쟁이들의 회복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기꺼이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고 그게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오히려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말씀을 구정치인으로서 해주셨습니다. 정치 네. 예. 네. 우리 구정치 중독 회복자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단정치 3년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원장님은. 예,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제가 제 환자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사람이고 당신들은 운이 좀 나빴다.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두둔할 생각은 없어요. 손대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고, 그거는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도요, 그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가 단죄하지 않아도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 중에서 마약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어설프게 다 알고 있거든요. 저라고 20대, 30대, 40대 때 뭐 유흥업소를 안 가봤겠어요? 뭐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뭐 바도 다 가본 건 아닙니다. 하여튼 뭐 좀 가보고 네. 일부 가봤어요. 일부. 말할 수 없는 네. 비밀입니다. 어디 갔는지는. 그런데 가보고 했고 엉뚱한 실수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 강남역 사거리에서 대학교 때 이제 그만 말하셔도 됩니다. 뭘 계속 말하세요. 저는 이걸 중요. 예, 맞아요.
잘 말려주셨어요. 저거 콩닥콩닥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생각만 하고 지금. 예. 근데 저는 제 곁에 단 한 번도 마약을 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내가 술이 꽐라가 됐는데 뭐 그러고 막 그랬는데 옆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믿는 선배가 야 이거 해봐 이거 히로뽕인데 하면 기분 좋아. 자기들도 해보고 그때는 중독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권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랬으면 저는 안 했을까. 물론 저는 소심한 A형이니까 뭐 몇 번 거절했겠지만 저도 객기에 했을 수 있고요. 그랬으면 저도 이 지옥행 열차에 탔을 겁니다. 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운이 좋았던 거고 제 환자분들은 운이 좀 나빴어요. 잘못을 두둔할 건 아니지만 저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마약 중독 치료하자 재활하자라고 하면 막 댓글에 뭐 마약 뽕쟁이 새끼들은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들을 악마화시키고 타자화시키는 거예요. 내 형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마치 자기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되게 오산이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환자분들한테도 가족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미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들 뭘 그렸냐면은 뭐 20년 뒤 내 모습 그려보세요 했을 때 뭐 감옥에 갇힌 천령은 뭐 이런 거 그리지 않잖아요. 정신병원에 갇힌 천령 그리지 않고 다 학교 선생님, 우주비행사, 예, 대통령 이런 거 그렸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인생을 출발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고 남을 돕고 싶고 뭔가 멋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게 원래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변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저지른 실수가 내가 했던 마약이 나를 우습게 만들어버린 것뿐인 거지 누군가는 그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줘야 돼요. 제가 마약 중독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절망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건 남들이 너는 뽕쟁이야, 너는 인간 쓰레기야, 사이코패스야 욕하기 전에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망한 놈이고 내가 나 자신을 홀대하고 내가 나 자신을 쓰레기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회복이라는 거는 나 자신의 삶의 가치를 올려가는 건데 내가 나 자신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는 이상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내가 맨날 거울 보고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100번 불러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얘기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단주 10일, 단약 100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거 하루도 약을 안 하면 못 사는 병에 걸렸는데도 당신이 벌써 한 달을 견디고 있는 거야. 이거 잘한 거라고. 이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저는 회복은 관계가 이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두가 이 중독자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분들과 같이 걸어가 주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전 중독 모델은 너무 비관적이었어요. 마약이 중독되면 죽을 때까지 못 끊어 이게 원래 모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케이지 안에다가 한쪽은 음식이 나오고 한쪽은 레바를 누르면 마약이 나오는 걸 만들었더니 쥐가 물과 음식도 안 먹고 조용히 거기 가서 코카인 아편만 받아 먹고 있다 죽었거든요. 근데 캐나다의 유명한 심리학자 선생님이 이거는 세팅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는 그 쥐를 위한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공원을 만들어줬어요. 막 그 메이팅도 짝짓기도 할 수 있고 먹을 것도 넘쳐나고 뭐 놀이거리 주고 했더니 그 중에 몇 명 물론 붙어 있는 애들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딴짓을 하더라는 거죠. 아까 이제 질문해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거대 담론이긴 하지만 청년층과 청소년층들에게 건강한 기쁨과 어떤 즐거움과 여가 생활, 저는 그건 기본 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우리 모두가 이분들을 타자화하거나 악마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곁에 있는 형제로서 붙잡고 같이 걸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세 분 이야기 들으면서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중독 앞에 너무 연약한 존재인 것 같다가도 또 회복을 할 수 있는 강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교보문고 그 현판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삶은
아슬아슬하게 되게 아름답다고. 저는 그 아슬아슬과 아름답다라는 게 인생과 나라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잘 묘사한 그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모두는 개개인으로는 약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면 강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마무리를 할 텐데 아까 그 대표님께서 꼭 하고 싶으신 얘기가 아마 그 향정신성 그 이야기를 좀 그래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여기 선생님 계신데 번데기 앞에 주름 그래도 잡는 전달력은 격이지만. 좋을 겁니다. 구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예, 네. 회복자니까. 아니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저는 마약에 구산업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산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약도 계속 이 마약의 산업계도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구산업계가 이제 뭐 저 코케인이나 필로폰 우리가 아는 마약류고 뭐 대마류 이런 거고 한쪽이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품이거든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으로 줘요. 그리고 병원에서 줘요. 그러니까 되게 누가 만들어?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거대 제약사들이 그 엄청난 권위와 공신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경계를 안 하죠. 근데 이 약들은 명확하게 향정신성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다시 얘기하면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들이라 이 약들을 잘 쓰면 옛날에 아편으로 우리 뭐 고치듯이 소량을 의사 선생님들 처방에 의해서 일정 기간 일정 도수로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이걸 그렇지 않은 정상인들이 그 효과를 막 얻기 위해서 먹거나 용량이나 기간을 막 자기 마음대로 늘려버리면 마약으로 중독되는 문을 열차를 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요새 강남 대치 4동 빼고 많이 먹는 게 ADHD 약을 제 주변에 있는 그 뭐 부모들 또 여기 많이들 먹더라고요. 아이들이 조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먹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선생님들이 먹이기도 하고 학원에서 이렇게 하다 걸리기도 했잖아요. 이게 마약에 그다음에 뭐 나비약이라고 통칭되어 있는 그 다이어트 약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나게 위험한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이걸 의사 선생님들 처방에 근거하지 않은 채로 오남용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마약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한 일이어서 이 문제를 저는 우리 사회가 모두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고요. 통계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식약처가 마약을 처방하고 처방받은 사람들의 통계를 다 갖고 있어요. 그 관리를 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2023년도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상상이 가세요? 식약처 통계국 국가 통계거든요.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분이 아니고요. 2천만 명이 처방을 받았어요. 5천만 중에 2천만이 몸에다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넣는데 여긴 물론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이 수면 내시경 이런 거 할 때 한 프로포폴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지만 뭐 수면 내시경 매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향정신성 의약품을 지나치게 많이 한때는 그 항생제 오남용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저는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너무 오남용을 많이 하고 이게 마약으로 걸어 들어가는 문을 특히 10대 아이들한테 열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10대 마약의 폭발적인 증가, 여자아이들의 검거 수가 70%에 달하는 이런 일들이 무관하지 않아서 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는 없고 또 오남용을 줄이는 방향 이런 것들에 정말 이거 의사 선생님들도 부모들도 다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 토크 콘서트의 주제가 말할 수 있는 비밀인지 아셨죠? 이런 통계나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국민들 개인이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뭔가 정보의 지침이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진솔한 얘기 당사자로서 또 가족으로서 치료자로서 함께해 주신 세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네. 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사실 좀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토크 콘서트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 분의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길 기억하셔야 돼요.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여러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여기는 말할 비밀로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안전하게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는 비밀 보장됩니다.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QR코드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족도 조사 이건 말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솔직하게 말하시면 돼요. 자, 만족도 조사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문자로 발송을 할 겁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안전한 삶을 기원합니다. 우리의 안전한 삶을 기원합니다. 돌아가는 길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김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